8-1번인데요. 8번 쪽 보면 이제 그 시스템 어떤 전반에 사용되는 어떤 각종 뭐 요양 또는 뭐 간호, 뭐 프로그램 등의 어떤 작성자 지정 등에 사용되는 어떤 지원들 어떤 기본 정보를 관리를 하는 곳이고, 그다음에 직원에 관련된 뭐 공짜 평가 관련 항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자, 먼저 그 직원 그 정보 관리 쪽에 보시면은 실제 그 직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직원 등록하셔야지만 이제 실제 이제 수급자분들 급여 제공하실 텐데요. 실제 급여 제공 등록하실 때 뭐 개별로 신규 등록하는 부분이 있겠고, 그다음에 또 저희 쪽에 8-1-1번 종사정보 쪽 보시면은 공단 연동이라 가지고 그 공단에서 그 종사자분들 그 정보를 엑셀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 쪽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어차피 이 기능은 다 지금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, 자, 보시면 하단에 연동 방법이 있습니다. 연동 방법 보셔가지고 이 절차대로 접속을 하셔서 공단에서 그 종사자 정보를 받으셔서 올리시면 되겠고요. 이거는 저쪽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후로 이제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8-1번에 그래서 직접 직원 신규 등록 누르셔가지고 이제 개별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개별 등록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예. 개별 등록하실 때 보시면은 뭐 직원 뭐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직원명 여러 가지 좀 정보를 다 등록하실 수가 있겠고요. 그러시면 실제 그 직원들 각자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셔야 되는데, 이거는 저희 쪽에 그 직원분들 휴대폰에 이제 모바일 앱 설치를 하시잖아요. 물론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또 이제 PC에서도 접근할 때 이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접근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인증을 거쳐서 진행하신 다음에, 그다음에 뭐 각종 급여 기록하실 때 이분들 이제 그 로그인하신 분들 이름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 다 적용하셔가지고 이제 각자 그 아이디로 인증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 사진분들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PC에 사진이 저장돼 있다 그러면 그 PC에 있는 사진 통해서 저장하셔도 되고, 또는 아까 제가 모바일 통해서 좀 기능들 많이 설명드렸잖아요. 모바일에도 보시면은 여기 그 8번 직원 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 선생님께서 직원 관리 가시면은 기본 정보 쪽에 또 상세 정보 누르시면은 또 이게 카메라 버튼 누르셔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뭐 사진 그 카메라 쪽에 있는 뭐 직원분들의 뭐 명함 사진이랄지 그런 게 있다면 1번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겠고요. 뭐 PC에서 활용되기보다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또 그 권한 쪽 보시면은 아까 제가 9-1번에서 어떤 그룹별로 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직원분들 그 해당 그 권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 또 직원 새로 등록하시면은 입사하실 때 그 선생님 역시 또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권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 해당되는 그 메뉴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. 그래서 그 설정되어 있는 그 권한 선택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해당 선생님 뭐 간호사인지 또는 뭐 가르쳐임자인지 또는 뭐 요양사인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권한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제 뭐 메일이랄지 주소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있으시면 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근무 시간 이 부분들은 나중에 그 8-10번 쪽 이제 근무 일정 등록하실 때 그 근무 시간 패턴으로 이제 활용을 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4대 범위랄지 자격증 정보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뭐 관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4대 범위랄지 자격증 정보는 따로 연동되는 정보는 없고 단순히 어떤 관리되는 정보로서 관리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그 정보 쪽 보시면은 그 이렇게 기본 정보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직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경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 이 선생님께서 처음에 뭐 요양보서 들어오셨다가 다시 또 뭐 자격증 시험 보셔서 사회복지사가 되셨다든지 그러면 뭐 그 직종을 바꾸셔가지고 또 신규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겠고요. 신규 등록을 통해 가지고 언제 변경되셨는지 이런 날짜 정확하게 적용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이런 날짜 또는 어떤 그 이 직종에 따라서 또 저희 쪽에 반영되는 그 어떤 문서도 보면 그 날짜 작성일자가 있기 때문에 작성일자나 비교해가지고 이런 뭐 직종들을 또 반영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짜와 직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그 전자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. 전자 설명 같은 부분은 실제 저희 쪽에 문서, 뭐 요양급여 제공드려야 할지 또 어떤 전자 설명이 필요로 하는 문서들의 이 직원분들에 대한 그 서명이 자동으로 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명을 등록하시면은 처음에 제가 등록 안내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전자 서명 변경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 그대로 해서 이름 그대로 해서
그 서명을 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그 각자 그 PC에서 하지 않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앱 통해 가지고 로그인하시면은 만약에 서명이 없다 그러면 서명이 없기 때문에 서명하시라고 또 안내 메시지 나오면서 직접 또 서명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바일 앱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이 서명이랄지 또 로그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. 활용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력 수정이 있습니다. 이력 수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뭐 입사일자를 뭐 잘못 지정하셨다든지 뭐 날짜 뭐 조정이 필요하실 경우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프로그램 권한을 아까 제가 신규 등록할 때 보면은 그 권한 적용하셨듯이 이분이 또 지금 재직 중 상태에서 어떤 권한을 좀 뭐 확장한다든지 아니 좀 바꾼다든지 할 때 그래서 직접 또 다시 권한을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측에 있는 그 메뉴를 좀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 안내 보시면은 뭐 구자실버 설정 가셔가지고 직원 권한 분류 설정해서 수정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지 않습니까? 자,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권한 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뿐이지 여기다 어떤 메뉴 접근 권한은 9-1번 가셔가지고 해당 그 담당자분께 요청해서 그 권한을 지정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아이디 변경은 예, 그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등록하시잖아요. 또 마찬가지로 다시 또 아이디 뭐 비밀번호 다시 또 변경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비밀번호 변경은 또 역시 그 모바일 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그 내정부터 들어가시면은 내정부에서 정보 설정 가시면은 여기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자 비밀번호를 뭐 PC에서 들어가서 하실 필요 없이 예, 그 모바일 앱 통해 가지고 다 변경했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편의 기능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네, 밑에 보시면은 기초정보 부분이 있는데요. 아까 제가 그 신규 등록할 때도 보면은 그 8-2번 이제 근무일정 등록할 때 근무 어떤 시간에 대한 그 유형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 기능 아까 설명드렸었고요. 예, 동일한 기능으로 만약에 또 수정이 필요하신다면은 그래서 또 수정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연차 정보인데요. 연차 정보는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입사를 하시면은 최초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11개 어떤 그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잖아요. 그리고 이후에는 뭐 15개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연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연차 차감 기능은 뭐냐면요. 저희 쪽 그 프로그램을 이제 최초 운영 때부터 사용하신 게 아니라 뭐냐 운영을 하시고 뭐 중간에 저쪽 케어풀 한뭐 1, 2년 뒤에 사용하셨다. 그러면은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저희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또 연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입사일자 기준, 입사일자가 만약에 저희 쪽에 입력한 날짜가 한 20년도로 돼 있어요. 그러면 20년도로 입력하시면은 만약에 근데 20년도로 입력하셨고 또 저희 쪽 캐포 이용하시기 전에 이미 연차를 또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저쪽 입력하자마자 바로 연차가 그 발생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미 기존에 사용됐던 연차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연차 차감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예, 차감 일수를 입력해서 이제 소멸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예, 또는 어떤 뭐 수당으로 지금 하셨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일 때 또는 어떤 차감 처리를 이용해가지고 예, 소멸 처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연차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또 관련된 어떤 그 뭐 개인정보 동의서랄지 이런 부분들 또 작성을 해서 또 이력 관리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최초에 입사하시면은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.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각 관련된 그 뭐 제공받는 자랄지 뭐 수집 항목, 목적 이런 부분들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예, 그 작성을 또 서명을 또 하셔가지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다음에 또 직원 퇴사 휴직 처리가 있는데요. 이거는 실제 이제 직원분들이 또 재직 중에 다시 또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또 퇴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여기서 퇴사 처리 버튼 누르셔가지고 퇴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퇴사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예, 잠시만요. 그리고 제가 한 분을 다른 분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. 네, 지금 현재 제가 홍수임 선생님을 지금 제가 퇴사 처리했고요.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다시 또 재입사를 하시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신규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홍수임 선생님을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재입사 처리 버튼이 있습니다. 재입사 처리 버튼 누르셔가지고 다시 동일한 분에 대해서 뭐 입사와 퇴사와 그다음에 재입사에 대한 어떤 이력을 그대로 쌓으셔가지고 예,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런 이력들이 다 우측에 보시면 여기 입퇴사 이력 쪽에 다 쌓이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뭐
증명서랄지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가지고 어떤 뭐 증명서로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이제 근무 현황 쪽인데요. 이거는 그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그 그 연도 안에 그 어떤 월 단위로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또는 어떤 뭐 휴일이랄지 또는 뭐 휴가랄지 이런 어떤 전체적 현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실제 이제 8-2번에 근무일정 등록하시면은 그 월 단위로서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. 종사자 근무 상세 신고부입니다. 이 부분은 실제 또 역시 8-2번 근무일정 쪽에 실제 공단 전산에도 보면 종사자에 대해서 뭐 출장인지 또는 공가인지 뭐 출산 뭐 그런 부분인지 관련돼 가지고 그 종사자 근무 상세 신고를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 근무 코드를 가지고 그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래서 8-1번에서 그와 같은 종사자에 대한 근무 상세 신고를 등록하셨다. 그러면 저희 쪽에 어떤 그 기록된 어떤 그 선생님 단위로 해가지고 그 신고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급여대장 부분인데요. 급여대장은 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 월급 명세서 11번 쪽에 보면은 11-1번에 월급 명세서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생성되어 있는 어떤 그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. 자격증, 그다음에 이제 서류 관리 있고 서류 관리 부분은 실제 그 이 선생님 관련된 뭐 그 입사 관련된 뭐 서류랄지 또는 어떤 그 건강검진 서류랄지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뭐 PC에서도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여기서 등록하실 수가 있겠고요. 또는 뭐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여기 보호자 저기 직원 모바일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그 직원 관리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기본 정보에서 서류 관리 통해 가지고 직접 뭐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찍은 사진들은 전부 다 같이 이쪽 PC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공유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모바일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예,